불러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아마 많이 마주쳤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 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탄산처럼 팍팍 튀며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버스커, 이분에게서 상남자의 기운이 일단 느껴집니다. 취업, no problem.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직진한 직진남, 올 한가위, 잔소리 지옥을 이겨낸 가천인에게 자신의 마이웨이 얘기를 들려줄 응용통계학과 송명근 씨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스커, 이분은 1학년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아웃사이더 생활을 했지만 이젠 누구보다 인사이더 생활을 즐기는 남자. 학교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학교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산업경영공학과 이명우씨. 세 번째 버스커,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노래 한 소절이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네. 우리의 또 다른 형제, 인천 메디컬 캠퍼스에서 오신 응급구조학과 박명철 씨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학년 2학기 막학기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너 도대체 취업 어디로 할 거냐, 취업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버스커 분들은 추석 때 또 어떤 잔소리들을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고향이 조치원인데 또 거기 가서 할머니 댁 가서 뭐 가족들하고 만나는 건 좋은데 저도 이제 3학년 2학기라 또 부담이 돼서 그냥 빨리 갔다가 그 당일날 바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었네요. 또 뭐 추석 때 잔소리 들으셨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이 경북 포항인데요. 자주 인천에서 포항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주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데 이번 명절 때 가가지고 이제 고향 친구들이랑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부모님께서 좀 섭섭하다고 잔소리 많이 하셨습니다. 친구들이랑 고향 친구 보는 거 괜찮은 일이에요. 그때 아니면 또 볼 수 없잖아요. 그쵸? 말할 때 훨씬 타이트하게 추워도 돼요? 저는 아무래도 취준생이다 보니까 취준생 사이에서 도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삼성 기업 입사 포부, 입사 지원 동기를 물어봤는데 머슴 살이라도 대감집에서 하라고 했다라는 말도 있었죠. 다들 아마 취업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각자 취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세워놓은 취업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컬 캠퍼스에서 응급구조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응급구조학과의 취업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119 구급대원으로 대부분 많이 가게 돼요. 저는 이제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처치를 해주는 그런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서 이제 소방 구급대원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명예로운 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명우 씨 같은 경우는 취업 계획, 저도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저랑 비슷한 분들 뭐 없었으면 좋겠는데 전 학점이 너무 안 좋아서 전 취업을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점 안 좋아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을 텐데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처음 들어와서. 학점 좋은 분들 앉아 계신 건가요? 아니라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명근 씨 같은 경우는 취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사실 이번에 취업에 대한 잔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몇 살인지 모르니까 저는 이제 25살인데 아무래도 저는 큰 집이다 보니까 친척분들이 다 저희 집으로 오시거든요. 저희 집으로 오셔서 다 하시는 얘기가 너 이제 3학년인데 너 이제 25살인데 취업은 어디서 할래? 언제 할래? 이런 걸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이제 친척들을 자주 못 보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얘기를 이번 추석 때 처음 하게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응용통계학과에 재학 중인데
사실 취업은 통계학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기 찍어야 되지? 제가 저기 찍어야 수학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앉아서 맨날 뭐 무슨 분포 외우고 있고 뭐 미적분하고 있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저는 당당하게 이번에 부모님이랑 친척분들한테 저는 제 전공을 살릴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건 용기 있는 말에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너 뭐해서 밥 벌어먹고 살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생각을 이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제 옷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추레해 보이지만 네, 이게 보시는 것 같이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옷 없는 거 아니죠? 옷이 없는 것도 맞긴 한데 옷을 살 때마다 다 이런 트레이닝복 사는데 좀 투자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스포츠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그걸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스포츠를 하고 축구를 쪽으로 제 진로를 잡은 게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저분은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게 정말 너한테 안정적인 수익을 벌어다 줄 수 있어? 그거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는 게 돈이라는 게 우리한테 모든 행복을 다 가져다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직장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스포츠였고 축구였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직 못 찾으셨다면은 그리고 그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거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제 이야기이고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셨다면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명근 씨 같은 경우는 스포츠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구나를 알고 그걸 또 따라가게 됐던 것 같아요. 내면의 목소리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환경의 목소리를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뭔가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고자 희망하는 청중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어떻게 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정말 작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하신다면은 꼭 노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다룰 필요는 없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가까이 보고 싶어서 음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축구를 좋아해서 맨 처음에 다시 축구 선수를 꿈을 꿔봤어요. 근데 사실 실력이 없으면은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축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뭐 명예기자 활동을 하기도 하고 직접 구단에 가서 마케터 일을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아 내가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를 꼭 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내가 가까이서 뭐든지 가까이 내가 뭐 동경했던 사람을 보고 싶다거나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말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다 하나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글을 쓴다, 뭐 작가가 될 수 없어도 출판을 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책을 많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저만의 팁이라면은 일단 내가 해서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도 좋아요. 뭐 그게 되게 허드렛 일이어도 좋으니까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축구 하나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를 최근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요. 축구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또 여기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앉아있거든요. 한국 축구의 미래를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사실 보세요? 굉장히 좀 어둡다고 여러 매체에서 하던데 네, 어제 축구 경기 보신 분 계시나요? 어제 축구 경기 보신 분? 저분이랑 잠깐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김상호입니다. 그 혹시 축구를 평소에 얼마나 보시나요? 진짜 저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업에 이제 좀 치이다 보니까 그냥 결과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상위권 팀들 위주로 해외 축구를 보게 되고 가끔가다 이제 K리그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국내 축구 별로 재미없다 하는데 근데 국내 축구는 조금씩 봐야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좀 봐줘야 되니까 좀 보게 되고
사실은 어제 경기 보다가 한 10분 만에 껐어요. 어제 전반 10분 만에 골을 2골이나 먹히고 전반전에 조금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결과 그래도 손흥민이 그래도 한 골 넣는 거 봤는데 참 좀 착잡하네요. 네. 사실 저도 어제 그 경기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저는 사실 축구인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어서 그 경기를 끝까지 다 보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약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느낌? 막 아프리카 선수들은 막 저만큼 뛰어가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뛰어가도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축구인이고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여기 여러분 계실 거예요. 조금 선수들을 뭐 비판하는 거는 좋아요. 비판하는 건 좋은데 좀 비난과 조롱 같은 거는 뭐 우리 축구에 일 다 떠나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되게 크더라고요. 되게 사실 미래가 암울하긴 해요. 보면은 막 뭐 룸사롱 가는데 법인카드 쓰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아 진짜 저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여기 축구를 좋아하시는 애정을 갖고 지켜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네, 제가 열심히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구에 대한 열정을 굉장히 느낄 수 있었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용기를 내게 된 일인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또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간 일이 있을까요, 성현우 씨? 이거는 제가 진로랑 정말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제가 아까 그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가수만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중2병 걸렸을 때 막연하게 가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지금도 좋아하기도 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갔다고 하면 이제 버킷리스트가 여러분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좀 더 들기 전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노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9월 그때 19일이었어요. 여기서 버스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노래를 제가 뭐 잘하진 못하지만은 제가 뭐 가창광장 프로젝트가 있어요, 공지사항에. 그래서 보면은 그거 보고 기획부터 홍보하고 3개월 동안 연습해가지고 여기서 부족한 실력으로 아마 노래를 했던 거, 그게 좀 가장 최근에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갔던 저의 행동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혹시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노래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말고 좀 이따 네. 청중분들의 고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따가 제가 고민 때 제가 그 버스킹 때 불렀던 노래에 맞는 사연을 제가 하나 찾으면은 그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취업 얘기를 시작해서 자칫 좀 지루하고 딱딱해질 수 있었지만 이렇게 뭔가 뜻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마음 학교 안에서 느꼈던 고민거리들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세 분은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뭐 가장 최근에 여기서 가창광장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독서 토론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라면 조금 말도 좀 잘하면 멋있을 것 같고 조금 여러 가지 지식을 쌓으면은 뭔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토론 동아리 위주, 스피치 위주의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멋있죠. 명철 씨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머리 스타일 보면 대충 또 짐작하셨을 수도 있는데, 남자라면 누구나 또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병역의 의무를 좀 더 특별하게 지고자 지금 가천대학교 학군단에 수속돼 있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또 글로벌로 수업을 들으러 오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대학 생활의 꽃을 약간 동아리 활동으로 많이 겪었어요. 저는 이제 노래, 아까 이제 명근 씨 말씀 주셨듯이 저도 이제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저는 바이올린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오케스트라 동아리, 그다음 노래하는 동아리,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쭉 하다가 이제 올해 메디컬 캠퍼스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이제 맡게 돼서 지금 메디컬 캠퍼스 동아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대단하네요. 진짜 되게 많이 하고 있네요. 또 보컬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다니까 좀 이따가 또 같이 노래 한 소절 들려주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판타스틱 듀오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다양한 생활들을
다양한 활동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명우 씨를 굉장히 많이 마주쳤었어요. 명우 씨도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2학기에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하고 나서 이제 의사소통센터에서 하는 그 PT 대회에 참가했었고,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천인 마이크 버스킹을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획을 하신 분이었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학기까지 하다가 지금은 저는 나왔고, 그리고 또 농구 동아리, 우리 중앙 농구 동아리 아틀라스에서 잠깐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가천대학교 꿈지락이라고 있습니다. 가천 꿈지락이라고 있는데 이거 이제 학생처하고 해서 같이 2년 동안 행사를 기획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아웃사이더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웃사이더가 된 게 본인의 의지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게 되신 거죠? 사실 저 여기 아까 소개드릴 때 산업경영공학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디 뭐 친구분 중에 산업공학과 있어서 혹시 너 이명우라고 아냐 하면 아마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저희 과에서는 사실 굉장히 뭐 잘 모르는 존재더라고요. 제가 학과 활동도 안 했었고 그냥 저는 마이웨이를 가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덩치가 큰데 이렇게 아무도 몰라요? 키가 큰데 이렇게 아무도 몰라요? 그냥 키 크네. 키 크네? 어디 가면 저 키 크네. 그냥 이렇게 알아보더라고요. 나는 과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청중분 계실까요? 저기 아까 옆에 분 툭 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기 빨간 옷 입으신 분이 가죽 재킷 입으신 분 툭 치셨거든요. 저분 많이 하시나 봐요. 어떤 과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또 제가 출동을 하겠습니다. 아우 또 같은 거 하고예요. 또 제가 관광경영학과인데 관광경영학과 학생이 또 앉아 있네요. 아니 근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뭐 셋 다 그냥 뭐 예. 저는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경영학과 1학번 양혜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는 과 안에서 학생회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사회과학대학 반대 학생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회를 한다는 게 과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의 이미지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명호 씨 같은 경우는 학교의 이미지가 뭔가 바뀌면서 학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게 된 케이스인데 어떻게 좀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제 이야기로 이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많이 좀 추우시죠? 네, 많이 추운데 제가 그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한번 붙여드릴까 해요. 저는 한번 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제가 처음 가천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저는 학교가 싫었어요.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학교가 싫었어요. 학교 다니기 싫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그랬고요. 저는 사실 수시도 잘 안 됐고 정시도 사실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지 못한 그 마지막에 온 학교가 가천대학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학교에 되게 만족을 하고 수시로 온 친구들은 학교를 너무 좋아하면서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괴리가 있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학교하고 멀어지게 되고 저는 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좀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2학년 1학기 때는 0점대로 학점을 받아서 학고도 받았었어요. 그냥 아예 학교를 안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복학을 했는데 학교가 많이 발전한 거예요. 여기 17, 16학번 혹시 학생들 있으신가요? 저기 뭔가 17학번이세요? 아니 16학번이세요? 16학번 17학번 학생들은 알 수도 있는데 학교가 많이 좋아졌어요. 입시 결과도 좋아지면서 학생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가 발전하면서 나에게 학교는 되게 좋은 존재, 나에게 이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럼 나는 학교에게 무엇을 해줬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 솔직히 비관만 했지 제가 학교에 뭘 한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학교는 별로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우리 학교에서 최고일까? 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학점은 저는
제 분야가 아니어서 나왔어요. 대신에 한번 다양한 활동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PT 대회도 해본 거고 동아리도 해본 거고 그리고 뭐 행사 기획도 해본 거고 한번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건 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학교 에이스라는 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2학년 2학기 때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학기 1학기 때 그리고 이번 학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그 두 학기 동안 각각 에이스 사업으로 한 200만 원 가까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되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지원금들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등록금의 절반 가까이를 제가 활동하면서 또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학교에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 쌓으면서 좀 제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우리 가천대학교 학생이라면은 한번 내가 학교에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가천인이 바로 여기 있네요. 상은 안 주더라고요. 곧 이미 카메라를 찍고 있으니까 아마 곧 상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총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으니까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여기 청중분들이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활동에 좀 관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좀 추천하는 학교 내 활동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입에 발린 소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천인 마이크 버스킹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청중으로 듣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나를 알릴 수 있고 이런다는 게 사실 요즘 어떻게 보면은 나를 알려야 그리고 나를 더 발품을 팔아서 이제 PR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되게 소중한 기회인 것 같고 진입 장벽도 낮은데 나의 컨텐츠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에이스 장학금 얘기도 해주셨는데 에이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만 노력하시면 장학금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들 한번 찾아보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많았는데 또 메디컬에서의 학교 생활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아직 듣기 전에 혹시 명호 씨랑 명호 씨 메디컬 캠퍼스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 그때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메디컬 그때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 전문까지만 갔다 왔습니다. 네, 그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갔다 왔고 메디컬 캠퍼스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메디컬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간의 교류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메디컬 캠퍼스 학교 생활, 글로벌 캠퍼스 뭔가 이런 게 다르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메디컬 캠퍼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에 주제는 좀 다르게 좀 더 가볍게 여러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메디컬 캠퍼스가 여러분들 아시기에 글로벌 캠퍼스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도 작고 이제 학생 수도 작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메디컬에 왔을 때 많이 실망을 하곤 하죠. 나는 글로벌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는데 메디컬에 와보니까 너무 작고 그런 작은 캠퍼스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그 점을 약간 발상에 전환하면서 새롭게 장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작은 캠퍼스가 장점이다.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집이 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천에서 지금 2년째 자취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자취하는 동네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이 이제 9시면은 한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만에 강의실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캠퍼스가 좀 작은 게 오히려 지각을 아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발상이 전할 지각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겠네요, 캠퍼스가. 만약에 지각을 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친구는 수업을 그냥 안 오는 거죠. 네. 여기 또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항상 올라오면은 여기 엘리베이터하고 가천간 엘리베이터가 항상 막히더라고요. 엄청 붐이죠. 그쵸. 근데 이건 되게 부럽네요. 네, 좋은 점이죠. 또 저희 캠퍼스의 시설적인 면에서 또 한 가지 장점은 그 건물별로 지하 통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어느 건물이든 입구를 찾아 들어가면 이제 지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통행이 편리하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뭐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메디컬 캠퍼스만의 분위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체육대회 관련해서 말씀을 또 드리면 저희 메디컬 캠퍼스만의 좀 특별한 사례가 하나 이번에 있었거든요.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보건 의료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 중에 이제 발야구 경기 중 부상하는 선수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부상을 당하자마자 그 주변에 계신 간호학과, 운동자율복지학과,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과 다 교수님들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어디가 다쳤냐, 어떻게 아프냐 다 진료를 직접 해주셨어요. 네. 다쳐도 걱정이 별로 없겠네요. 아 그럼요. 저희 학교에는 보건실 선생님이 계시지만 오히려 그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나서서 이제 적극적인 응급 처치를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 선수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학교 축제였잖아요. 메디컬 캠퍼스도 학교 축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캠퍼스 간에? 저희 캠퍼스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할 때 저희 학생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제 지역 주민이랑 이제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축제를 많이 해요. 저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들도 굉장히 방문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뭐 영화제 같은 걸 준비해서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거나 그러면 또 이런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큰 질문해도 될까요? 이거 또 영상에 틀어져 있어서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역 주민들을 같이 오고 중고등학생들 오면은 술은 안 마시나요?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 규찰대라고 해가지고 각 학과별로 학생들 뽑아서 항상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음주를 방지를 위해 민증 검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운동장이 글로벌 캠퍼스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축하 공연이 오면은 보통 다른 학교 축제를 가보면 거의 전광판을 통해서 연예인들 얼굴을 보곤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연예인들이 대기실 들어가는 것부터 대기실에서 나와서 무대에 올라가는 것까지 모두 직접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그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관 느낌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혹시 메디컬 캠퍼스 축제에 갔다 오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저기 저분 손 드셨는데. 메디컬 캠퍼스 축제에 갔다 오신 분 있으신가요? 이번에 메디컬 캠퍼스는 가수 누구 오셨어요? 이번에 창모 왔었고요. 마마무, 그다음 메디클라운. 작년 저희 축제 멤버 아닌가요? 마마무 작년에 왔었죠. 마마무. 아마 올해 더 떠가지고 아마 저희가 조금 더 비싸게 불렀을 걸로 생각됩니다. 절대 꿀리지 않아요. 자부심 굉장한데요. 나는 올해 축제 정말 재밌게 즐겼다 하는 분 계실까요? 나 이렇게 축제 즐겼다. 저요. 어떻게? 제가 너무 좀 민폐였던 게 너무 제가 힙합을 좋아해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근데 다이나믹 듀오 왔었죠. 이등치 안 맞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었어요. 근데 그 좀 뒤에 분들한테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앞에 다 맞고. 약간 욕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친구 키가 190이라서 뒤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자, 한 번만 서 줄 수 있을까요? 무슨 동물도 아니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메디컬 캠퍼스에서 오셨으니까 뭔가 글로벌 캠퍼스와의 교류를 더 이렇게 원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런 게 아쉬웠다, 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오늘 와서 또 아주 크게 저희가 교류를 못하고 있다고 느낀 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메디컬 캠퍼스를 방문하시거나 뭐 또 아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번 가천인 마이크 버스킹 같은 행사를 글로벌 캠퍼스뿐만 아니라 메디컬 캠퍼스와 함께 교류해서 또 개최를 한다면 또 우리 글로벌과 메디컬이 물론 이제 떨어져서 교류가 잘 없지만 분명히 서로 통하는 공감대가 있을 거고 또 각자의 얘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최근 이제 SNS에서도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메디컬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가 연모전, 고연전처럼 또 다른 교류전 체육대회 같은 걸 통해서 교류를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교류전을 하면 저희 다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름을 글매전으로 할까요? 매글전으로 할까요? 글매전과 매글전을 두면 여기 글로벌 캠퍼스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글매전, 매글전. 글매로 해야죠, 글매로. 어떻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글전이 좀 더 입에 착착 감기지 않나요? 메디컬 캠퍼스가 너무 작잖아요. 글로벌 캠퍼스의 작지만 밀만한 강합니다. 그런 게 좀 한글 순으로 하려면은 글매전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연전 이런 거에 밀리지 않고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글로벌 메디컬에서 조만간 마이크 버스킹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보러 가야죠, 메디컬 캠퍼스. 네, 와주시면 그때는 맥을전으로. 여러분도 메디컬에서 만약 마이크 버스킹이 열린다면 갈 의향 있으시죠? 다 같이. 아, 저기 한 너무 분 있다고 해주셔서 너무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시는데 한 분은 그래도 오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저기 계신 세 분이 너무 열심히 들어주고 계셔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청중분들 보고 계시니까 그 외국에서 이제 교환학생을 오신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외국에서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왔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혹시 옆에 계신 분들도 옆에 계신 중국에서 오신 거예요? 아 대만에서 오신 거예요? 그냥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보다 잘하세요. 네.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느꼈어요? 뭔가 거기 넣으면 젖어요 가방. 거기 넣으면 가방 젖어요. 저는 4년 전에 교환 학생으로 중국어 학원에 들어가고 네, 그때는 하고 지금 상황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맞아 많이 발전되고 시간도 많이 시설도 좋아져진 것 같은데요. 네네네. 학식은 안 바뀌더라고요. 아니야 여기에 식당이야 여기 말고. 아, 저쪽 식당. 아, 그쵸. 여기 별로죠. 학교 생활하면서 뭐 어려운 점 같은 게 있었어요? 어려운 점이요? 예전에는 한국어 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영어로 교류할 때도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왔을 때도 한국 친구들이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영어 말해줄 때도 괜찮고 저도 한국어 능력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교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 한국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네네네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렇게 반갑게 인사 건네주는 저희 글로벌 캠퍼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메디컬 캠퍼스에도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많이 있나요? 네, 메디컬 캠퍼스에도 이제 교환 학생으로 오시는 외국인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특히 또 메디컬 캠퍼스 주변 주거 지역이 그 인천에서 다문화 마을로 이제 선정이 돼서 네, 여러 그 몽골, 러시아, 중국 등지의 여러 외국인 분들이 와서 많이 주거하고 계셔서 글로벌 캠퍼스 못지않게 메디컬도 글로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매매 그립니다 정말. 그 이제 버스커 세 분이 나눠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나눠볼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공지했었는데 나뭇잎에 여러분의 고민거리 적어서 붙여주셨나요? 네, 그러면 이 사연들을 제가 한번 보고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 만하다 싶은 사연들 뜯어가지고 세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되게 예쁘네요. 네, 어떤 사연을 한번 골라볼까요? 먼저 이 사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나뭇잎이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버스킹 파이팅 적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연애하고 싶어요. 나도 남자친구. 이거 누구죠? 지금 여성분들 많이 안 계십니다. 네,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적으셨어요? 이거 저희가 또 던킨도너츠 이용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택해서 던킨도너츠 쿠폰을 나눠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적으신 분 있으시면은 적고 가셨나요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 상담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애 고민이 우리 20대 때는 거의 주인 것 같아요. 나도 연애하고 싶어요. 혹시 세 분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저는 연애를 하고 있고요. 네. 연애를 하고 있고 CC입니다. 메디컬 캠퍼스 CC고요. 간호학과 친구랑 CC.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씨. 네, 저도 1년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연애를. 네네. 명근 씨는 저도 연애하고 싶어요. 연애하고 싶군요. 그 어디 가시죠? 네, 저도 연애하고 싶어서 저분이 있으면 혹시 보시고 같이 솔로들끼리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러면 본인 만약에 좋아하는 상대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시는지 세 분만의 어떤 그런 마음 표현 방식이 있을까요? 어떻게 뭐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뭐 어떻게 고백을 했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할 때 약간 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더라. 이거 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사실 우리 그 캠퍼스 커플 CC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여자친구가 우리 학교 학생인데 저는 그 친구를 1학년 2학기에 처음 봤어요. 그러고 이제 근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저는 제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헤어지고 혼자일 때 한번 대시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한 2, 3년을 기다려서 그렇게 지금 여자친구와 사귀게 됐고 그렇게 해서 1년이 됐습니다. 그 여자친구한테 이제 고백을 해서 사귀었잖아요. 네, 그때 얘기를 하셨나요? 나 너한테 널 만나려고 2년이나 기다렸어. 사실 처음에는 아니 근데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티를 냈는데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편지로 이제 그 당시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편지로 참다 못해 편지로 병장 때 편지로 썼어요. 그러고 줬는데 근데 그 친구는 도저히 몰랐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나니까 이제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명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다가가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메디컬 캠퍼스에 여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성비가 거의 전교생 따지면 7대 3이거든요. 여성분들이 7이고 남성분들이 3이라서 남자가 굉장히 주목받는 학교 생활을 하게 돼요. 혹시 전과 가능한가요? 메디컬로 전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축구 치료사 쪽으로 가는 쪽은 어떠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주변에 이제 여하구들이랑 되게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여자친구를 만날 때 느낀 거는 딱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딱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나 아니면 뭐 저는 이제 노래 동아리를 했었는데 뭐 학교에서 버스킹도 하고 공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딱 그 친구만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한다던가 아니면 네, 그렇게 좀 마음 전달을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잘 된 것 같아요. 명근 씨는 지금 잘 되고 있는 분은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이렇게 좀 내가 마음을 표현하려 할 것 같다. 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노래로 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조금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앞에 두고 1대1로 얘기할 때는 좀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조금 이상하게 소심한 성격인데 오히려 이런 데서 말하는 것보다 진짜 내가 뭔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소심해지는 성격이어서 이전에 제가 마음을 표현할 때도 약간 마지못하는 느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두 분을 조금 배우고 싶어요. 마음을 표현하려면 뭔가 2, 3년 정도 기다리는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또 뭔가 나만의 특별함을 어필해야 한다라는 저희가 또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아셨죠? 사회자분도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좋아하는 사람 네,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지금. 누구요? 여자친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약간 마음을 고백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좋아한다, 만나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정답은 없잖아요. 진실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방법보다는 진심을 전달하는 게.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을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민은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 아마 하게 될 고민 같은데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교수님이 무서워요. 누가 혹시 내가 이거 저분이 쓰신 것 같아요.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왜 무서운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안녕하세요. 관광경영학과 1학번 이현주입니다. 저희 과가 발표를 많이 하는 과이기 때문에 네, 발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하다 보면 교수님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이번에 조금 위축돼가지고 교수님이 약간 무섭더라고요. 피드백을 너무 세게 해주시는 교수님이. 네, 그래서 저희한테 너희 대학생 맞니? 이렇게 얘기하셔서 약간 좀 위축된, 반 전체가 조금 위축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약간 무서워졌습니다. 또 나 이런 비슷한 경험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제가 어제 저기 중앙도서관 그 전자정보 도서관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론한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그때가 결승전이었어요. 결승전이어서 이제 교수님은 되게 수준 높은 토론을 원하셨나 봐요. 근데 성이 안 차시는 거예요, 우리의 토론이. 그러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다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이라기보다는 약간 교수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좀 괜찮았지만은 그 성함이 약간 뭐였죠? 근데 어쨌든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대학생인데 대학생의 만리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고민이라기보다는 그 교수님이 조금 더 학생을 사랑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한테 드려야 될. 네, 교수님은 어차피 저는 그 교수님 모르니까요. 제가 알기로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이 발표를 되게 잘해요. 네,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수업을 들어갔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었는데 그런 분들이 교수님한테 그런 평을 받으면 아마 공대인 학생들이 그거에 가서 발표를 하면 뭐 사실 여기 계신 외국 학생들도 있는데 이분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공대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말을 못하고 하니까 사실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시니까 네 그렇게 교수님의 마음은 분명히 아끼시고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사실 교수님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저 역시 지금 학교 생활하고 있는 지금도 약간 교수님과는 어렵게 약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저도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되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아마 청중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세 분이 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과도 이렇게 마주칠 기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본인들만의 또 교수님들과 의사소통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하니까 좀 말이 잘 통하더라, 내 의견을 좀 더 공손하고 또 잘 전달할 수 있더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세 분만의? 저는 조금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학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그때 학과장이셨던 저희 산업공학과 학과장이셨던 교수님이 저희 집이 약간 불우한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명우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학비를 벌어야 하는 학생이어서 학교를 안 나오는구나 라고 너무 걱정해 주셔서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셔서 어머니께 집이 많이 힘드시냐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장학금 관련해서 정보를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말하셨을 때는 이제 어머니는 많이 화가 나셨으셨고 네 그래서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맞아도 싸네요.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좀 통계학과인데 통계학과 교수님들한테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교수님들이랑 많이 안 친해요. 교수님을 딱히 뭐 연구실을 찾아가서 뵌 적도 많이 없는데 그 이번에 제가 진로 세미나를 들으면서 교수님 한 분이랑 이제 조금 진로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하는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교수님한테 다가가는 것 자체를 조금 안 어려워하고 교수님은 되게 저희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해도 굉장히 잘 받아쳐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교수님 저는 통계학과 전공을 살릴 생각이 없고요. 뭐 축구 쪽으로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아 그래? 그러면은 축구 쪽으로 뭐 이런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좀 도와줄게. 아니면은 스포츠에도 통계가 있으니까 스포츠 통계를 공부해보는 건 어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교수님을 그렇게 뭐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은 여러분들도 교수님을 더 어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다가가라.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면요. 교수님들 입장에서 저희들은 뭔가 교수님께 필요한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여쭙고 싶은 게 있거나 이런 요구사항을 목적을 갖고 이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교수님들께서는 한 분께서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시다 보니까 그런 저희가 느꼈을 때 친절함이나 그런 배려의 부분에서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교수님들께 우리가 교수님을 대하는 방법이 그저 내 요구와 내 목적으로만 교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교수님 뭐 식사는 하셨는지 이런 친근한 대화부터 시작해서 교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진전시키는 게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진정성 있게 또 먼저 이렇게 한번 다가가는 게 또 의사소통의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진정성과 또 인간에 대한 또 예의를 가지고 또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게 또 하나의 의사소통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고민을 한번 만나보고 마이크 버스킹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고민 만나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학교 생활이 지루해요. 학교 생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열심히 사는 학생들일수록 오히려 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세 분만의 또 학교 생활 재미나게 보내는 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가 지루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루하게 그냥 냅두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통계학과인데 뭐 과생활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정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교수님이랑 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 내에 있는 사람들이랑 친한 것도 아니어서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편이긴 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시간을 많이 쏟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강 시간이나 혹은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도 조금 지루할 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뭐 경기를 이제 뭐 분석하는 기사를 쓴다던가 그쪽으로 스포츠 행정 공부를 하다던가 하면은 그 스스로를 그러니까 너무 막 몰아세울 필요도 없는데 지루하다면은 새로운 뭔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조그마한 거여도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동아리도 많고 가차방차 프로젝트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더 유익한 대학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재밌는 대학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또 조금 한번 톡 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학교 생활이 지루하다라는 거는 저는 본인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루할 새가 없거든요. 네,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고 사실 이렇게 이런 마이크 버스킹에 지금 여러분들은 참여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같이 청중으로 참여하신 건데 이런 이 자체만으로도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것도 지루함을 날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자기가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찾아 나서면은 사실 일에 치여서 꼭 살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 바쁘게 재밌게 그리고 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재밌게 살 수 있거든요. 아싸인 제가 학교에 발붙이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고 이랬다는 그 자체가 지루하게 산다는 거는 본인이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이거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또 제가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또 느낀 점은 학교 내에 동아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동아리들의 이제 뭐 회장, 부회장 등 임원들, 요직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런 지루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 하고 싶어요 이 한마디만 듣길 원해요.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제 그 임원들이나 여러 기존에 있던 동아리 회원분들이 함께 이끌어서 재밌는 일을 많이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용기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 뭐 어디에 뭐 하고 싶어요, 행사 참여하고 싶어요, 동아리 들어가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참 그 지루함을 바꿀 수 있는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학교 생활 열심히 해본 분들이라 각자의 또 그런 색깔이 묻어나는 답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들어보니까 명근 씨 어떻게 좀 뭔가 사연과 어울리는 노래 생각해봤나요? 저는 그 연애하고 싶어요. 네. 네, 저도 연애를 하고 싶어서 제가 버스킹을 할 때 그거를 불렀어요. 그 김동률의 아이처럼이라는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커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친구를 보면서 그 노래를 좀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한 소절 딱 한 소절만 네. 부르겠습니다.
MR 필요 없이 승목으로 MR 있으면 좋죠. MR 끼워도 되나요? 생목으로 불러주세요. 사랑한다 말하고 날 받아줄 때에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고 자신있게 말해놓고 자라나는 욕심에 무한해지지만 오늘도 나는 그대의 생각에 잠 못 들어요. 겁이 많아서 셈이 많아서 이렇게 나의 곁에서 웃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서 갑자기 에코가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명철 씨도 또 보컬 동아리로서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그 교수님이 무섭다고 말씀해주신 분께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싶은데 네네. 교수님 마음은 분명히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끼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채찍을 잠깐 쓰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노라조의 형이란 노래가 있어요. 네,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가사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MR이 없이 그냥 실험으로 썼는 거 살짝 네. 불러보도록 큰 박수 주시죠. 하겠습니다.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울고 웃고네 웃고 떠들며 이날을 넌 추억할 테니.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버스킹 어떠셨나요? 오늘 다양한 고민들을 만나보는 자리였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 비스무리한 것들을 만나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많이 이렇게 치이는 일도 많고 꺾이는 일도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청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전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또 많이 웃는 가천대학교 학생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회 가천인 마이크 버스킹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